6천년 전 중동의 한 야생나무의 재배가 인류 역사를 바꿨습니다. 제국을 세우고 전쟁을 결정하고 경기에 상이 됐습니다. 2025년 현재 이 나무는 한국 땅에 뿌리내려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리브의 세계 일주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지중해 동쪽 지금의 시리아, 터키, 이스라엘 지역에 야생 올리브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열매는 극도로 쓰고 날로는 먹을 수 없었죠. 그런데 누군가가 발견했습니다. 소금물에 담그면 쓴맛이 사라진다는 걸. 인류 최초의 올리브 절임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으깨면 황금빛 기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면서 시작됩니다. 기원전 3500년 그리스 남쪽의 큰 섬 크레타의 미노아 문명이 번성했습니다. 이들은 올리브를 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크노소스 궁전 지하에는 거대한 올리브 오일 저장소가 있었습니다. 피토이라는 항아리 키가 2m가 넘는 수백 개가 줄지어 서 있었죠. 총 저장 용량은 약 8만 리터. 75kg 성인 남성 약 971명의 체중에 해당하는 거대한 양이었습니다. 크레타인들은 이 오일을 이집트, 그리스 본토 중동 전역으로 수출했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화폐처럼 통용됐죠. 비싼 물건을 살 때 금 대신 오일로 값을 치렀습니다. 밤에는 올리브 오일 램프가 궁전 전체를 밝혔습니다. 전기가 없던 시대의 유일한 빛이었죠. 크레타인들은 올리브 오일의 힘을 믿었고 이 소문은 북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크레타 상인들이 그리스 본토에 올리브 오일을 팔러 다녔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이 황금빛 액체에 매료됐고 나무를 심기 시작했죠. 기원전 800년쯤 아테네, 스파르타, 코린토스, 그리스 전역에 올리브 농장이 생겼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올리브를 신화로 만든 겁니다. 아테네 도시의 수호신을 정하는 경쟁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지혜의 여신 아테나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각자 선물을 냈습니다. 포세이돈은 땅을 내리쳐 물을 솟게 했습니다. 하지만 바다의 신이 준 물은 짠물이었고 마실 수 없었습니다. 아테나는 올리브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이 나무는 음식과 기름과 빛과 부와 평화를 줄 것이다. 아테네 시민들은 올리브를 선택했습니다. 신화가 먼저였을까요? 올리브가 먼저였을까요? 아마도 그리스인들은 이미 올리브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그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신화를 만들었을 겁니다. 어쨌든 올리브는 이제 신의 선물이 됐습니다. 기원전 600년 아테네의 정치가 솔론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를 베는 자는 엄중하게 처벌한다. 한 그루라도요. 올리브 나무가 국가 경제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올리브는 법으로 보호받는 것을 넘어 최고의 영예를 상징하게 됐습니다. 올림픽 우승자들에게는 올리브 잎으로 만든 화환을 씌워줬고 아테네에서 열리는 파나테나이아 대회에서는 우승자들에게 올리브 오일을 줬습니다. 전차 경주 우승자는 최대 140개의 항아리, 각각 40리터씩 총 5,600리터, 평균 노동자의 약 10년에서 15년치 임금.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 약 4억 원에서 7억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리스 운동선수들은 올리브 오일을 아주 특별하게 사용했습니다. 경기 전 온몸에 오일을 바른 후 모래 위에서 구르는 겁니다. 오일 때문에 모래가 피부에 착 달라붙어 완벽한 그립감이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미끄럽지도 너무 끈적이지도 않은 최적의 질감. 2000년 전의 스포츠 과학이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피부 보호에도 필수였습니다. 햇빛과 추위로부터 몸을 지키고 운동 후 땀과 먼지를 쉽게 씻어내기 위해서였죠. 운동이 끝나면 하인들이 스트리길이라는 쇠 글개로 운동선수 몸에서 오일과 땀과 먼지가 섞인 액체를 긁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병에 담아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운동선수의 땀, 힘이 생깁니다. 상처가 났습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연고로 만들어 관절통, 염증, 치질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당대 최고 스타였던 운동선수의 체액이 약효가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운동선수의 힘과 건강이 자신에게 전해진다고 생각했죠. 수요가 너무 많아지자 체육관 운영자들은 더 많은 양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몸을 기댄 운동선수들이 올리브 오일과 땀이 묻은 자국까지 긁어내 팔았죠. 이 혼합물은 그리스어로 글로이오스, 라틴어로는 스트리기멘툼이라 불렸습니다. 로마 시대 역사가 플리니우스는 한 체육관이 이 올리브 오일 찌꺼기를 8만 세스테르티우스에 팔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당시 노동자가 53년에서 89년 동안 벌 수 있는 금액으로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 약 21억 원에서 36억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얼마나 귀했는지, 그리고 운동선수의 땀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북서쪽에서 새로운 세력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200년,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 땅에 들어섰을 때 본 광경. 산을 뒤덮은 올리브 나무들, 그리스인들이 올리브로 쌓은 부, 로마인들은 즉시 이해했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로마로 옮겨졌고 제국이 확장되는 곳마다 올리브가 따라갔습니다. 스페인, 북아프리카, 프랑스, 남부, 로마는 엔지니어링 제국답게 올리브 오일 생산을 시스템화했습니다. 로마인들은 3단계 압착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 압착으로 나온 최고급 오일은 식용으로 생으로 빵에 찍거나 샐러드에 뿌려 먹습니다. 두 번째 압착 오일은 조리용으로 고기를 굽거나 볶을 때 씁니다. 세 번째 압착 오일은 램프와 비누용으로 쓰였죠. 로마 여성들 사이에서는 올리브 오일이 피임약으로 쓰였습니다. 관계 전에 바르는 방식이었죠. 올리브 오일이 장벽 역할을 하고 정자의 움직임을 방해한다고 믿어졌습니다. 현대 과학 연구들도 올리브 오일이 실제로 정자의 운동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산파들은 신생아가 태어나면 올리브 오일을 손가락에 묻혀 아기 입을 닦아줬습니다. 당시 물은 깨끗하지 않아 감염 위험이 있었지만 올리브 오일은 자연적인 항균 성분이 있어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올리브 나무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산불이 나거나 나무가 잘려도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줄기와 가지는 불에 타 죽어도 땅속 뿌리는 살아남아서 새로운 나무를 다시 키워냅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에 천년된 올리브 나무도 산불로 완전히 타버렸지만 몇 달 후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올리브 나무를 불멸의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올리브는 동쪽으로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11세기 페르시아 위대한 의학자 이븐 시나, 서양에서는 아비케나로 불리는 그가 의학의 대백과 의학정전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에는 올리브 오일이 소화호흡기 피부 질환, 관절 통증 발열 치료에 쓰인다고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븐 시나는 올리브 오일이 신경계를 진정시켜 불안과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21세기인 지금 과학자들이 이를 확인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매일 섭취한 사람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50% 감소했습니다. 800년 전 페르시아 의학자가 옳았던 겁니다. 올리브는 이제 지중해 전역과 중동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정의 시작은 한 탐험가의 대담한 항해였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아메리카로 몰려갔고 선교사들도 따라갔습니다. 선교사들의 배에는 올리브 나무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유는 종교적이었습니다. 가톨릭 미사의 성유는 반드시 올리브 오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세례식, 견진성사, 병자성사, 모든 중요한 의식에 올리브 오일이 필요했죠. 성경에서 올리브는 신성한 나무로 나옵니다. 예수가 기도한 곳이 올리브산이었죠. 2000년 동안 이어진 전통이었기에 다른 기름으로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스페인에서 배로 실어오기엔 너무 멀었고 3개월에서 4개월 항해 중 오일이 상했습니다. 비용도 엄청났습니다. 해결책은 하나, 나무를 심는 것이었습니다. 1560년 페루, 이어서 칠레와 아르헨티나, 북쪽으로 멕시코, 그리고 1769년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의 기후는 지중해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덥고 건조한 여름, 온화하고 약간 비가 오는 겨울, 배수가 잘 되는 토양. 올리브 나무가 번성했고 오늘날 캘리포니아는 미국 올리브의 95%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리브가 뿌리를 내립니다.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올리브와 무관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참기름과 들기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한국 정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였을까요? 기후온난화로 제주도의 겨울이 따뜻해지면서 새로운 소득작물을 찾던 농촌진흥청이 올리브 재배 가능성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2009년부터 시험 재배를 시작했고 2017년부터 제주도에서 농가 재배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한 농가 0.2헥타르에 불과했지만 2020년대 들어 약 15개 농가 6헥타르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올리브는 이제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올리브가 왜 6천년 동안 인류에게 특별했을까요? 현대 과학이 그 답을 찾았습니다. 올리브에는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체내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지중해 식단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더한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이 31% 감소했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합니다.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은 진통제처럼 작동합니다.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방식으로 체내 염증을 줄여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뇌의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을 보호합니다.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당뇨병 발생 위험을 16%에서 40%까지 낮춥니다. 왜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까요? 바로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열매와 오일을 매일 먹기 때문이죠. 이제 이 건강한 올리브를 사용한 요리를 직접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 브루스케타입니다. 식빵 4장, 올리브 15개, 방울토마토 10개, 다진 마늘 작은 술 하나, 올리브 오일 3큰술, 소금 약간만 있으면 됩니다. 올리브와 방울토마토를 잘게 썰어요. 그릇에 올리브, 토마토, 마늘, 올리브 오일, 소금을 넣고 섞습니다. 식빵을 팬에 노릇하게 구워요. 구운 빵 위에 올리브, 토마토, 혼합물을 얹으면 끝입니다. 5분이면 완성됩니다. 두 번째는 올리브 파스타입니다. 스파게티면 200g, 올리브 20개, 방울토마토 10개, 다진 마늘 2큰술, 올리브 오일 4큰술, 파슬리 약간, 소금, 후추 약간. 면을 삶는 동안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마늘을 볶습니다. 마늘 향이 나면 올리브와 토마토를 넣고 볶아요. 삶은 면을 넣고 면수 2큰술을 부어 섞습니다. 소금, 후추로 간하고 파슬리를 뿌리면 완성입니다. 10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6천년 전 중동에서 시작된 올리브가 지중해를 거쳐 로마 제국을 살찌우고 신대륙을 건너 마침내 한국 땅에 뿌리 내렸습니다. 불에 타도 다시 살아나는 불멸의 나무 올리브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팬트리 세계의 식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